근데 오늘 새벽에 북한이 비무장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 13일 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대남 도발도 시사를 하긴 했었는데 에이 설마 그럴까 했는데 오늘 두 가지가 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발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 비무장화된 지대 남북 합의에 따라서 이 지대의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겠다는 거죠. 예. 이 지역이 비무장화된 지역이 비무장지대 아닙니다. DMZ 아니고 바로 금강산과 이 개성공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 거예요. 그럼 상당히 큰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또 하나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카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하늘을 나는 우버 택시가 등장을 해서 와. 앞으로 5년 이내에 이게 상용화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막힌 시간 거리 2시간 거리를 5분 만에 주파한다는 거예요. 우리 무겁당은 탈 수 있을까요? 이 하늘을 나는 택시인데. 탈 수는 있죠. 네. 근데 뭐 아주 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왜요? 50시간. 왜요? 무거워서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근데 무거워서 뜰 수나 있을나 모르겠다. 그렇죠. 두 분 타면은.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버 택시가 아니라 우려 택시가 되겠죠. 네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북한에게 이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북 메시지가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남 강경 발언 이후 열흘 만에 나온 메시지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라면서 남북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를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 본인과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라며 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또 잘 알고 있고 또 기대만큼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인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라면서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고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네. 시간까지 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냥 상황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무거운 마음으로. 예. 네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좀 만나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해야 네,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또 대북 특사라도 좀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무겁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무겁당이죠. 그렇죠. 이 네. 우리 두 분이 무겁당이 어떻게 통하면은 좀 잘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무거운 사람들끼리 정상훈 기자를 특사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뭐 전화번호 알아요? 전화번호요? 네. 전화번호는 모르죠. 이메일은 이메일이요? 네. 이메일도 모르죠. 몰라요. 아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보냈는데 또 금방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트위트를 보내면 되죠. 그래요. 그럼 무겁당 이름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네. 대화 좀 하자고. 근데 오늘 새벽에 북한이 비무장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 13일 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대남 도발도 시사를 하긴 했었는데 에이 설마 그럴까 했는데 오늘 두 가지가 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발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 비무장화된 지대 남북 합의에 따라서 이 지대의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겠다는 거죠. 예. 이 지역이 비무장화된 지역이 비무장지대 아닙니다. DMZ 아니고 바로 금강산과 이 개성공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 거예요. 그럼 상당히 큰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는데 북한군에서 이 남한을 향해서 삐라 살포도 서슴지 않겠다 예.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북한 주민이 삐라 뿌리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개성공단 지금 그 자리가 개성공단 생기기 전에 거기가 2개 북한 사단이 주둔해 있던 병영기지라면서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다 다시
개성공단 그 자리에다 다시 군대를 투입하겠다 뭐 이런 엄포 같은데 우리 국방부는 북한 동향을 계속 감시 중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뭐 북한 관련해서 이 동향에 대해서 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또 면밀하게 감시 추적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얘기해보죠. 어제 이제 본회의가 열렸고 상위원장 민주당 쪽은 이제 선출이 됐어요. 6개의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여야 간에 치고받고 했던 것이 법사위원장 자리였거든요. 그랬죠. 더불어민주당이 준법 상임위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배정한 6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을 했고요. 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제외한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18개니까 12개가 남아있거든요. 이번 주 중 선출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네. 19일로 금요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일 이번 주 네. 금요일 날이요. 여야 이거 경색 국면이 계속될 것 같은데 협상 여지는 있어 보입니까? 어때요? 뭐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그 18개 상임위 전석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이 6개만 선출한 것을 두고 이 통합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미래통합당이 뭐 이미 협상 결렬을 선언한 상황이고 또 법사위에 대한 그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후에 좀 협상이 또 재개가 될지 또 여기에 또 협상이 열린다면 통합당이 참여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보통은 지난번에 20대 국회 때 이 야당의 법사위원장이 여상규 전 의원이죠. 예. 그 여상규 전 의원만 하더라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예. 판사 출신인데 이번에 윤호중 의원은 전혀 법조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비법조인이 더 낫겠다. 모르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또 여당의 검찰 개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도 윤호중 전 사무총장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었다는 네.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임명된 상황이니까 차제에 그 문제가 됐던 뭐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해왔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법 네. 체계 작구 문제. 그렇죠. 요 부분을 좀 법사위에서 좀 해결을 먼저 좀 해 놓는 것도 네.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느냐 또는 상임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였거든요. 당연하죠. 사실 법사위원장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작구와 발목을 잡았던 체계 심사권을 없애자. 네. 그건 사실 제대로 된 법안 통과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조가 됐던 건데 이 부분이 결국 이렇게 이제 준법 상임위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명분이 됐던 거죠. 말이 예뻐요. 초콜릿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 힘내시고요. 네. 자,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데 사의표의를 했어요. 네. 책임을 지고 이 법사위원장을 견제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홀로 이제 전 원내대표가 아직 된 건 아닙니다. 이게 사의 표명을 했지만 이게 당에서 완전히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홀로 참석을 했는데 여당의 일방적인 독재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정책위 의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 미래통합당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지 좀 나온 게 있어요? 사실 뭐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게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요. 뭐 관례와는 다르긴 했는데 이 법적으로는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뭐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 미래통합당이 장외 투쟁을 하기에는 또 과거 20대 국회에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라든지 뭐 다른 의원들의 뭐 의총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모두 민주당에 대한 성토가 뭐 다수였는데 하지만 이제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계속 이제 지키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통합당의 좀 공통적인 생각이고 네. 다만 이거 바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뭐 원 구성에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동안 경색 국면을 갖고 있다가 다시 한번 여당과 협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디에 더 명분이 있는가라는 거죠.
충분히 법사위원장 또 자꾸 체계심사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뭐 이 지난 총선의 결과가 국민들은 더 이상 이제 발목 잡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이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이다 됐고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안 그리고 북한과의 대응을 위해서 상임위를 비상으로라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또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유튜브로 정상근 기자한테 한은주님이 정상근 기자님 안 보여요. 잠깐 머리 좀 이렇게. 네. 정상근 기자님 살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죠. 저 무거워야 되는데. 정상근 기자도 네. 초콜릿 먹고 좀 살 좀 찌우세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제 것까지 2개를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이 여기서 빠지겠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삼성과의 이제 관계 때문인데 삼성그룹하고의 관계보다는 피의자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최지성 전 부회장 이번에 이 지난 영장실질심사의 대상자 중에 또 한 명이었거든요. 뭐 오래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삼성의 좀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시각이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경영권 성계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이 법관 출신이거든요. 양창수 법관 출신인데 그래서 이번 심사위원회 참석을 회피하는 건 아니다. 친구가 또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또 삼성하고 또 접점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하고 오랜 친구 관계라고 하고 또 이 대법관 시절인 2009년 5월에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 다수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 칼럼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창수 위원장의 처남이 이 권호정 삼성 서울병원장인데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이 권호정 병원장은 삼성 서울병원 기획시장을 거쳐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 얘기 나온 김에 검언 유착 의혹 대상자인 채널A 기자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어요?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수사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문수사자문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또 있어요, 뭐가? 네, 이런 게 또 있다는 거. 전문 뭐요? 처음 알았는데 이 전문수사자문단. 뭐예요, 거예요? 그건 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요 사안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인데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별도의 기구라고 한다면 이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주재하에 관련해서 이제 그 수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 심의 결과도 그 수사심의위원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을 했던 이 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만 있지 뭐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채널A 기자가 관련해서 이 전문 수사자문단을 요청을 했고 그런데 또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검찰에서 그 해당 기자하고 이제 검사장이 통화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핵심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확인을 했는데 MBC 뉴스 어제 나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물론 이게 통화를 한 5차례 했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의 이제 뭐 어떠한 이 협박 취재 이런 좀 공모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어요. 자,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코로나19 얘기 좀 해볼게요. 사흘째 이제 신규 확진자 30명대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네, 맞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4명이었는데요. 누적 확진자가 12,155명이 됐고요. 사망자가 1명 들어서 누적 278명이 됐습니다. 네.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가 21명이었는데 이 서울에서만 1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롯데 택배 물류센터 있잖아요. 거기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일단 어제 오후에 물류센터가 재가동이 됐다면서요? 재가동이 됐습니다. 물류센터의 직원이 한 70여 명 가까이 정확하게는 이제 69명인데 네.
29명이 코로나19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40명은 검사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음성 판정이고 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자칫 지난번 쿠팡 물류센터처럼 이미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뭐 무증상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이게 결국 물류센터의 특성상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가동을 해도 되는 거냐? 좀 더 조치를 또 지켜보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베이징 집단 감염이 뭐 연어 탓이라는 말도 아까 허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그 베이징에 있는 신파디 도매시장이라는 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곳에서 누적 확진자가 지금 100명 넘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도매시장의 한 가게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이 무더기로 검출됐는데 이 뜻밖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네, 밑줄도 그어야 되는데 뭡니까? 연어. 연어 중요합니까? 네, 연어 굉장히 밑줄. 중요합니다. 별 네. 몇 개 달아야 돼요? 별은 하나만 달면 되는데 좀 연하게 칠해야 됩니다. 네. 네. 연하게. 네. 연어니까. 네, 연어를 조리하던 이 도마에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매시장 쪽에서는 뭐 다른 가게에서 바이러스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 연어 도마에서만 나왔다라고 했고 이 베이징에서도 이것이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니까 이 유럽 쪽과 이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르웨이산 연어가 중국에 다량 수입되는 과정에서 이 감염이 됐을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베이징에서는 연어 판매가 다 일제히 중단이 됐고 식당 반입도 모두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연어 중요하네요. 연어를 그 동물이 가장 즐겨 먹죠? 곰. 네. 곰. 곰이네요. 곰 두 분 보니까 정상근 곰, 뚱크벨 곰. 두 분 보고 있으니까 그 베어가 생각이 나네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감염 경로로 의심받고 있는 이 생선의 판매가 일제히 중단되고 식당 반입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생선이 뭐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유명한 가수죠. 강산해의 노래 제목에도 있어요. 네네. 흐르는 강물에 뭘 잡아야 되나요? 흐르는 강물이요? 네. 세월을 잡아야 되는 거. 흐르는? 네. 흐르는이에요. 흐르는. 네. 흐르는. 영어로는 세먼. 네. 셀먼. 세먼. 셀먼이에요? 세먼이에요? 세먼 아니에요? L이 묵음 아닙니까? 묵음이죠. 네. 잘 몰랐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에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